네, 안녕하세요. 바로 다시 또 찾아온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 미주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자 9월 23일자 오후 7시 19분 기준 경제뉴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거를 생략을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은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라는 조직이 있나 봐요. 무슨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인 처음으로 현대모비스 대표가 이제 수장 이제 회장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현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인 거 보면은 2년 동안 ISO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하네요. 뭔가 어떤 부분, 어떤 업무를 다루는 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각종 국제 협회에서 한국인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는 거는 국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국제 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국제 표준화 기여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축하 인사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의 국격이나 코리안 디스카운트 뭐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뉴스를 클릭하기가 약간 멈칫하네요. 리튬 값이 많이 오른다고는 알고 있는데 원자재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어서 그래서 뭐 호주 쪽으로도 뭐 중국산 리튬 광산이나 이런 원자재 사용한 제품은 미국에서의 판매가 안 된다 이런 최근에 바이든이 서명한 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호주 쪽하고도 되게 많이 국내 기업들이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죠. 뭐 캐나다 핵심 광물 MOU 네 건을 체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컷 보증금제 축소 시행. 저도 사실 일회용 컵을 진짜 카페 가면은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일회용 컵 이제 뭐 사용을 못하게 한다. 테이크아웃 아니 내부에서 먹을 때는 뭐 매장용 컵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보였다라고 하네요.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 음료 판매업소를 외면할 것이다. 12월 2일부터 제주,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적용 대상이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또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점, 뭐 제과용업점 사업자라고 하네요.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이제 그러면은 막 컵 모으러 옛날에 공병 줍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컵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겠는데, 한번 시행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수정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워낙 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항상 있었잖아요. 저희는 한전이라는 곳이 이제 전기를 대는데 한전의 적자가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게 사업자들이 쓰는 전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정용도 물론 많긴 하지만 산업용 전기가 진짜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뭔가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저렴한 전기료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한 그 활동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인식인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워낙 한전이 부채가 진짜 많은 수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옥을 팔고 뭐 자회사를 매각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정말 경제 상황이 좀 약간 빡빡한 것 같기는 해요.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올렸는데 또 경기 침체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금리를 팍팍 올려가지고 환율은 또 높아지고 주식시장은 빠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잘 헤쳐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원재료 확보 직접 나선 최태원 SK 회장이죠. 잠비아 구리강산 SK의 기회. 최근에 기업인들이 되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인들의 글로벌 인프라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기업인들 활동 보면은 이 부산 엑스포 얘기가 빠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자재 확보도 정말 기업들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잠비아가 아프리카 최대의 구리 생산국이네요. 그래서 대단히 구리 강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또 배터리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SK 계열사인 SK 넥실리스 상장사는 아니죠. SK 넥실리스를 통해서 동박 제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소재고 워낙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도 기업인들한테는 되게 숙명처럼 중요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1,400원도 뚫렸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저는 미국 주식을 사실 대부분 미국 주식에 진짜 한 8, 90% 이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해지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환해지라고 하죠. 환율이 오르면서 해지가 되고 있는데 경제만 생각하면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국내 주식 시장도 워낙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미국으로 돈을 다 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은데 최소 연말까지는 강달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상단이 어디냐? 1,400원대 후반. 제가 한 2, 3일 전에 같이 읽었던 뉴스만 해도 뭐 1,420, 30원, 1,450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 기사에서는 1,400원 후반 혹은 1,5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도 뭔가 시장 개입을 계속 꾸준히 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뭐 통화 스와프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얘기가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도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거예요. 미국과의 금리 차가 또 역전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긴 할 텐데 이게 또 참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부채의 부담이 너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은 있네요. 그리고 되게 내용 중에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 확대하라는 조언이 있네요. 매수하고 싶다면 배당주 아니면 방어주의 비중을 늘려가라고 하는데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면은 약간 또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시 한번 다잡아 봐야겠죠. 네. 요거 좀 재밌어 보이네요. 럭셔리 대명사인 백화점이 입던 옷을 판다. 중고 제품을 판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고 플랫폼이나 이런 게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를 포함한 MZ 세대는 중고 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중고나라도 그렇고 당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고 제품을 거래하는 건데 중고 관련해서도 뭔가 백화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사업
확장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백화점에서 파는 거는 조금 더 뭐 청결이라던가 검수라던가 이런 게 한 번은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고 명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백화점도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다라는 기사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음, 뭐 이런 인식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중고품 전문관이 백화점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 명품 매장의 판매가 감소한다. 이른바 카니발라이제이션.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카니발라이제이션. 음,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런 걸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측은 둘은 별개라며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 MZ세대.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기업들이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떤 MZ세대가 진짜 원해서 딱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는지 아니면 MZ세대는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오래된 기성세대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진행을 하는 건지는 이제 사업 성과에 달려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던가 사업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고 다음 뉴스는 증권사 B2 이자율이 10%를 돌파했네요. 와, 이자율 10%면 이거 막 신용이나 그거 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 텐데 증권사 B2가 이자율이 진짜 높잖아요. 야, 10%면은 거의 P2P 온투업 수준인데 야, 증권사가 돈을 그러면 꽤 벌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재밌는 뉴스. 백조 몸값 ARM. 그 손정희 회장이 다음 달에 온다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읽었었는데 오늘 그 관련주가 가온칩스인가요? 많이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삼성과 ARM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한다는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확실히 물밑에서는 작업이 거의 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50조 원의 합병 시도했다가 중국 뭐 이런 데서 다 막혀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과 함께 인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ARM이 모바일 AP 설계에 특화된 기업이고 그 시장의 90%가 기초 설계라는데 이게 설계 회사의 설계도를 그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반도체는 잘 모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 삼성전자도 ARM에 2천억 이상의 지적 자산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이런 비메모리가 항상 약점이고 육성하려고 하는데 사실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도 점유율이 점점 낮아진 수준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진짜 ARM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자체적인 생산력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고객을 늘리고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도체 부분에서의 또 다른 성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런 회사들처럼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고 하니까 이런 저희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반도체 회사들 자체적으로 사내 벤처 시스템으로 또 세우기도 하고 이러면은 언젠가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우리나라가 또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이쪽 반도체 분야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업비트 지금 UDC 하고 있죠. 국감 회피 후 가족과 미국행. UDC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이 자취를 감춘 건가요? 송치영 의장이? 이서구 그쵸 이게 대표가 일단은 이서구 대표가 있긴 하니까 송치영 회장은 어떻게 보면 그 이사회 의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국감 이서구 대표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두나무도 업비트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가 요새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요새 거래도 없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 보기도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증권주들도 추풍낙엽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요새 오르는 주식이 뭔지 원자재를 샀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다는 거를 본 것 같은데 환율이 가장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오르면은 환율 100원 오르면 평가손실이 연 6,300원이면 6,300억이라고 하는데 야, 지금 옛날 1,200원 시절에서 1,400원 됐으니까 이것만 해도 1조가 넘는 돈인데 정말 미친 환율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기업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진짜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도 고금리, 고물가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디 통화 정책이, 외환 정책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 좋겠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 우마무스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는데 이 게임 이용자들이 환불을 정말 소송을 진행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차 뭐 해가지고 시위도 하고 이래서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서버보다 운영이 미숙하다. 아이템과 게임머니도 부족하다. 이게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간담회도 하고 뭐 회사 여기 마차 나오네요.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마차를 끄는 게임인가? 뭐 이래 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한번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뭔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어제 뉴스 읽기 시간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재밌어 보이는 뉴스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담대 다시 7%. 와, 제가 집은 없지만 지금 영끌 해가지고 막 샀던 진짜 제가 아는 형님들 뭐 이런 분들 생각하면은 진짜 이자가 진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검은 금요일 코스피 2개월 만에 2300선 붕괴. 이제 떨어져도 사실 저는 실감이 별로 안 나요. 뭐 얼마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LG엔솔도 그 바이든이 서명한 IRA 관련해가지고 요 위기를 넘기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고 있네요. 아까 SK가 잠비아 대통령 만난 것처럼 LG엔솔은 캐나다 통해가지고 뭔가 광물이나 원자재 확보에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오늘 뭐 반등? 몇백 원? 1,000원도 안 오른 것 같던데 만 1%도 안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오를지 한번 지켜보고 ARM 인수 얘기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하면 좋겠는데 시장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디램 가격이 내년 3분기에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두 개 분기를 앞서 나가는 성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년 1분기 저희 한 3, 4개월만 버티면은 또 좋은 시절이 다시 반도체로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최근에 마스크 해제한다 이러면서 되게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이미 상승 재료가 떨어졌다. 그리고 사실 중국이잖아요. 저희 매출 화장품주 부분의 매출처가. 근데 중국도 뭐 도시봉쇄하고 이래버리니까 얘네는 그 부분 때문에 화장품주도. 근데 저도 화장품주 꾸준히 팔로잉은 하고 있어요. 아모레나 이런 부분은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은 들어갈 만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쪽의 문제죠. 중국향 매출이 많으니까 그 부분만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읽었던 최태원 잠비아 대통령 만난 부분이 있었고 새내기 ETF는 당연히 안 좋았겠죠. 이번 올해 실적이.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가 인기가 많다. 저희 회사에도 전기 자전거 도입해가지고 지금 우체국 가거나 이럴 때 쓰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 역성장 우려. 저는 지금 하반기 역성장은 오히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화솔루션은 잘 나가죠. 태조 이방원의 태, 네, 태양광 관련이어서 참 잘 나가고 있었고, 다른 부분은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다. 청약시장의 착한 분양가. 그래서 사실 청약시장 사람들이 안 하는 거는 이미 시장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양가 자체가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높다 보니까 사실 청약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격대의 청약 분양가 나온 그 청약 단지가 있으면은 그거는 경쟁률이 당연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NC 넷마블 카카오 게임주 무더기 52주 신저가. 네, 저도 52주 신저가 종목들 꽤 있습니다. 네, 그렇고 2시간 전 뉴스까지 읽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 미주망해 대한민국 경제 뉴스 읽기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좀 길어가지고 영상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 전에 하루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의 소중한 5분의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감사 인사 보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속마음이지만 5분의 구독자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